안녕하십니까. 밑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윌리엄 메구드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수주에서 보여줬듯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탈원전 이후에는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그는 향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다면 한국은 원전을 성공적으로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수준과 인프라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957년 설립된 OECD 원자력 기구는 원전 분야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기구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33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메구드 사무총장은 2014년부터 OECD 원자력 기구를 이끌고 있으며 2010년부터 4년간 미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지낸 세계적 원자력 전문가입니다. 메구드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고유 기술로 만들어 2016년 말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 APR-1400 원자료를 언급하며 한국은 작고 안전하고 조용한 원자료를 만드는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탈원전하게 되면서 원전 전문가 그룹과 서플라이 체인망을 경쟁력 있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원전 사업을 많이 맡을수록 기술 축적과 가격에서 서플라이 체인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지만 탈원전을 하면 반대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메구드 세계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지적입니다. 메구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한국인들의 걱정을 이해한다면서도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쓰나미로 바닷물이 원전으로 밀고 들어온 자연재해라고 했습니다. 시사경남 박상민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끌어온 주력 업종이 일제히 내리막을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현상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그나마 상승세를 타던 업종은 정점을 지나고 있고 일찌감치 부진에 시달려오던 업종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기는커녕 지하까지 뚫고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에 더해 미국 금리 인상, 노동 생산성 저하, 규제개혁 지연 등 끝없는 장애물의 기업들은 투자 의욕을 상실한 채 불확실성의 터널에 갇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진 듯합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올 3분기 실적은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이 예상보다 장기화한 데 힘입어 사상 최고 성적표를 써냈지만 4분기에 이어 내년에는 실적이 감소세로 돌아선다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3분기 실적은 몇 년 전부터 예고된 위기설이 현실화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말 그대로 쇼크 수준입니다. 또한 수년째 업황부진의 수렁에 빠져있는 조선 해운업계는 상황이 더 심각한 수준이고 현대중공업은 올 2분기까지 3분기째 적자를 이어갔고 그나마 최근 호황을 누리던 화학업종도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데다 미중 무역 분쟁과 국제유가 상승 부담 등으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주력 산업의 불황으로 시작된 찬바람이 중소기업의 한파로 불어닥치는 모습인데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 지수는 2015년보다 올해 13.9% 감소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올해 2월부터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올해 1월에서 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8.8%로 2009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주로 자동차 부품업, 기타 금속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인데 같은 기간 대기업 제조업 생산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경기 불황은 더욱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으로 꼽혔던 자동차, 조선업의 불황이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하청 협력업체로 옮아가면서 그 파장이 커지는 모습인데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특징상 주력 제조업의 불황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2009년 금융위기 때도 대기업 제조업 생산이 4.3% 감소했을 때 중소기업은 2배 수준인 8.8%나 급감한 바 있습니다. 시사경남 박효정입니다.
미국의 11.6 중간선거 투표가 현지 시간 6일 미 전역에서 일제히 시작됐는데 투표 시간은 50개 주별로 다르지만 버몬트주가 오전 5시 가장 먼저 투표를 시작으로 동부에서 서부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투표는 밤 12시 7일 알래스카주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중간선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대선을 제외하고 총선과 지방선거를 합친 선거로 각 방송사 등 미국 언론들도 이날 오전부터 투표 개시 및 선거 전망 등 중간선거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며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정운영 2년에 대한 평가 성적이 짙은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합니다. CNN 방송은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재임 기간에 가장 중대한 테스트라고 규정했고,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재임 기간과 그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신임 투표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민들의 표심이 친트럼프와 반트럼프로 첨예하게 갈리면서 중간선거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공화당과 이와 반대로 그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한판 대결 결과는 향후 전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백악관은 물론 상하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의 독주 체제가 유지될지 붕괴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에 최근 나온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6일 주장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끝난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측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국제재판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가세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징용 배상 판결이 양국 간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재차 내비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사실상 자국 기업 10개사와 5개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이번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외무성 담당자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와 기업이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현 시점에서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구체적 대응을 하는지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이란 경제협회는 향후 정부 입장과 보조를 맞춰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동입니다. 경남 북서 내륙에 지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일부 내륙에도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 양이 워낙 적습니다. 5mm 미만이 되겠고요. 우산을 챙겨서 나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안개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60mm가 내리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내일도 비가 내리면서 보통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창녕 9도, 창원은 12도로 평년보다 높게 시작합니다. 내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고 비도 요란스레 내리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립바른 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